계속해서 문제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302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죠. 다음은 주경원 중소기업이 아님. 우리 대손충당금 문제에서 중소기업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고. 무슨 문제가 나오면 중요하죠? 부도 발생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 외상매출금 중에 외상매출금이 나오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맞죠? 중소기업이 아니면 24기 사업년도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주경원의 24기 사업년도의 세무조정, 계산 근거 포함 및 소득 처분을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딱 나와 있고요. 1번 대손충당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말잔액 찾아보세요. 기말잔액 얼마예요? 4,800이죠? 일단 나중에 4,800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기초잔액 중, 즉 2천만 원 중에서는 전기에 한도 초과로 부인된 금액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래요? 알았어요. 전기 한도 초과. 아이고, 이거 괜히 지웠네. 이거 앞으로 이거 안 지운다? 이거는 제가 안 지울게요. 이거 언제나 해주는 거니까 이건 지울 필요 없네. 이거 금액만 계속 바꿀게요. 300만 원. 이건 당연히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당기 상계액이 700만 원이래요.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T 계정이 보이시죠? 당기 상계액 700만 원이 여기 700만 원으로 올라가나요? 그럴 리 만무하죠. 분명히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이 있을 거려. 이 신고 조정인지 결산 조정인지 따라서. 이 700만 원 중에는 기말 현재 부도 발생일부터 8개월이 경과됐네요. 잘 됐죠? 6개월 경과되면 되니까. 경과한 K사의 외상매출금과 상계한 금액이 200만 원이 있답니다. 부도 발생일 이전분 60만 원하고 이후분 14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니되옵니다. 누구는 할 수가 없죠? 부도 발생 이후 140을 할 수가 없어요. 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이 60하고 140 다 안 되죠. 왜 다 안 되는지 아시죠? 이거 또 말해야 돼? 수표, 어음, 외상매출금 중에 누구는 외상매출금은 내가 중소기업일 경우 상대방의 중소기업일 경우 내가 중소기업일 경우만 인정된다고 했는데 문제 조건상 나는 중소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 외상매출금 또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은 한마디로 기업회계가 없앴다 안 했었다. 자, 다시 빨리 대답해보세요. 기업회계가 외상매출금 200을 없앴다 안 없앴다? 없앴다니까요. 700 안에 그 200이 들어가 있으나 세법에서는 없애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그냥 쉽게 뭐라고 부른다? 당, 상, 개라고 부른다니까요. 이걸 부당상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만큼은 회사에서 살려줘야 한다. 세법에서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너 700 중에서는 그 금액이 들어가면 안 돼. 제가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세법상 진정한 대손은 얼마인 거예요? 500인 거라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부당상계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 보시면 재무상태표상 채권 중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채권의 잔액은 23기, 지난기에 2억이고요. 단기에 2억 3천이래요. 뭐가? 기업회계가 세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재무상태표상 채권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2억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구만. 이해하시는 거죠? 아니다. 이건 작년 거구나. 2억 3천. 이렇게 작년께 2억. 단 재무상태표상. 세법상인지는 아직 알 수 없고.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둘 사이는. 자, 4번 보시면 24기 말 현재 채권 잔액 중 특이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양가로 1번 거래처 A의 파산 발생. 파산은 신조입니까? 결조입니까? 결조죠? 파산 발생했으나 대손 처리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 원이 있다.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So what? 어쩌라고? 이거 건들 필요 없죠? 왜냐하면 결산조정 사항을 기업회계가 아직 아까워하면서 채권으로 제각 안 했으면 세법이 건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 혹시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봐 단 이 채권은 아직 3년은 안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즉 신고조정 사유는 절대 아니다. 즉 놔둬라. keep 놔둬라. 함정이죠. 함정. 양가로 1번 특수관계인 B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2천만 원이 있다. 자, 특보부할 이거는 여기에 설정 대상 제외 채권이니까 금액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은 이렇게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딱 낚기라고 낸 문제죠.
특수관계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빠지는 거지. 얘는 업무와 무관한지 유관한지 모르는 가지급금이 아니라 이건 외상매출금이라고요. 외상매출금 정식 채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건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채권 잔액 중 1,500만 원은 국가에 대한 군납 채권으로서 동채권은 채권의 대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채권으로 분류된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남한테 받을 수 있는 거 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이 모수에다가 채권이든 미수금이든 대여금이든 뭐든 남한테 받을 수 있는 건 다 집어넣어요. 군납 채권. 국가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하죠. 안 망하니까 설정상 채권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요.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제발 고민하지 마시고 남한테 받을 수 있는 건 다 집어넣으세요. 썰렁하네. 끝이네 이걸로. 즉 2, 3, 2로 끝이네요. 2, 3, 2. 얘는 2, 3, 2고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말 기업회계 채권이자 뭐 세법상 채권이 얼마라고 굳이 설명드린 적 없으니까 그냥 2억 분에 500만 원 해서 2.5% 나오네. 2.5%. 맞죠? 그러면 2, 3, 2 곱하기 2.5 하면 이게 한도가 얼마 나오냐면요. 한도가 580만 원 나와요. 580만 원. 580만 원 나오니까 이거 빼면 422만 원 나오나요? 422만 원? 맞죠? 4,220만 원. 그래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4,220만 원의 유보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안 지우기로 했지? 항상 나오니까. 이것도 여기다 쓰자. 대충 한도 초과. 이것도 항상 나올 테니까.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항상 나오겠으니까 이렇게 해서 유보 써놓자. 이렇게 됐죠? 이 두 개는 안 바뀌어요. 픽스. 자, 계속 풀어볼까요? 풀만 하시죠?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니까요. 부당상기가 이 문제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이 사유가 신고주정 대손사유인지 결산주정 대손사유인지 이런 것만 잘 이해하시면 대손충당금 문제 풀려요. 진짜로 거짓말처럼. 특히 여러분들은 세법 1호독이 아니니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다음 문제는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 비중소기업. 역시나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외상매출금에 부도업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주국세 10기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주국세 10기사업연도에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전기까지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나와 있고요. 1번 보시면 법인세, 당해 법인의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재정 자료라고 해서 차기 2월 기말금액 500만원. 자, 대손실적률의 분자에 뭐 와야 돼요? 단기 대손 와야죠? 단기 대손이 1,500이에요. 특이회전 일주 아시죠? 자, 이 지금 1,500은 기업회계입니까? 세법입니까? 당연히 기업회계니까 이걸로 끝날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대손충당금 전기 2월액 중 500만원은 한도 초과로 송금불산입됐다. 그래요? 여기 그럼 500 쓰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되고. 3번 대손충당금 단기 상계액은 다음과 같다. 1번, 2번, 3번 더 해보실래요? 뭐야? 1번, 2번, 3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1,500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죠? 자, 1번 전기의 소멸효가 완성된 받으러움 500만원을 단기에 상계했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다시 한번 이 받으러움 500만원은 소멸시효가 전기에 완성됐어요? 단기에 완성됐어요? 언제 완성됐대요? 전기에 완성됐대요. 소멸시효 완성은 신조사유입니까? 결조사유입니까? 신조사유죠? 그러면 기업회계가 전기에 떨었어야 돼요? 안 떨었어야 돼요? 안 떨었어요. 아까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세법은 이게 신고주정 대손사유니까 전기에 떨었겠어요? 안 떨었겠어요? 떨었겠죠? 자, 전기과 한번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까요? 전기에 소멸시효 어음을 아마 얼마를 이미 전기에 떨었겠습니까? 500만원의 마이너스 유보로 세법이 독자적으로 스스로 똑똑하게 이렇게 세무조정을 했었겠죠. 500이야? 맞죠? 자, 그거를 기업회계는 이제 와서 올해 2015년에 아휴 이제 좀 500은 포기하자라고 해서 이 전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단기에서야 떨었습니다. 자,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건 전기 거라니까요. 전기 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뭐 한번 해주는 거예요. 판대 조정을 해주는 거죠. 전기.
야, 이 바보야, 이건 우리는 작년에 이미 없앴다고. 전기 어음, 전기 소멸시효 완성어음을 반대 조정으로 500에 유보를 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오셨죠? 한마디로 이건 세법상 전기 거냐고요, 단기 거냐고요. 세법상 이거는 전기 거죠. 즉 이거 500은 들어가면 안 되겠네. 세법상 전기 거니까. 됐죠? 동그라미 2번. 전기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매축금이 있습니다. 자, 파산은 신조인가요, 결조인가요? 결조죠? 전기에 파산 났는데 기업회계가 혹시나 아까워서 가지고 있다가 단기에 과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세법상 전기 거예요, 단기 거예요? 단기 거네. 건들 필요 없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당기 9월 1일 부도가 발생한 받을 어음을 300만 원을 일단은 기업회계가 없앴습니까? 세법이 없앴습니까? 기업회계가 없앴죠? 부도 발생은 몇 개월 경과했어야죠? 6개월 경과했어야 돼요. 연말까지 몇 개월밖에 경과 안 했습니까? 4개월밖에 경과 안 했으니까 요거는 없앨 수가 있다 없다?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미안하지만 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야, 너 이렇게 쉽게 없앴어. 받을 어음이죠? 이건 또 단기 거네? 단기 받을 어음 300만 원은 유보로 이렇게 살려놓으셔야겠네요. 너 왜 없앴어? 임마 없애지 마. 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게 바로 그 부당상계가 되는 거죠. 없애면 안 되는 걸 빨리 없앤 거예요. 즉 300원 또 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는 700 나와요. 700. 그리고 반드시 300은 뭘로 살려놔야죠? 유보로 살려놔야 할 거 아니에요. 부당상계니까. 없애면 안 되는 애를 없앴으니까. 선생님 500은요? 없애면 안 되는 애를 없앴으니까 얘도 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500은 이미 기업회계가 전기에 없앴던 거를 세법상 단기 반대 조정해 준 거니까 이거는 또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300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500원 고민하시는 거 아닙니다. 4번. 전기말과 단기말의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은 각각 285와 100이다. 100, 285. 근데 전기에 이미 세법이 소멸시효 완성된 게 있으니까 이렇게 500만큼 빼놨겠죠, 세법에서는. 왜냐면 전기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세법에서는 없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결론적으로 280분의 7이 되네요.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2.5% 나오네요. 2.5%. 그러면 103에 2.5 곱하면 이게 한도가 얼마 나오냐면 2575가 나오는군요. 2575. 그럼 한도 초과가 2425 나와요. 2425. 여기다가 한도 초과가 2425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6번 문제 CPA 09년 기출문제네요. 풀만하세요? 잘 따라와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 왁구만 잘 기억하시고 숫자만 잘 집어넣으면 풀리고요. 문제는 항상 대손충당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은 아직 뭐 저만큼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이거 공부할 때는 언제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법 쪽. 기업회계는 어떻게 했는데 세법은 어떻게 해야겠구나. 기업회계와 세법을 완벽하게 이분법적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기업회계는 어떻게 했는데 세법은 어떻게 하겠구나. 자, 문제 좀 읽어보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대손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관한 다음 자료 기초로 구기의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할 때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아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얘 중소기업 아닙니다. 만약에 부도 발생 6개월 경과, 어음, 수표, 그 다음에 외상매축금이 있으면 외상매축금은 할 수가 없어요. 1. 전기 자적 을상의 기말잔액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500만원이 있죠? 이거 하나 수지 맞았네? 보자마자 뭐 하시면 돼요? 500만원의 전기 거를 이렇게 일단은 부인하시면, 아니 반대 조정으로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매출채권 대손금 부인액이 1000만원의 유보가 있습니다. 1000만원의 유보. 그 다음에 2번 전기의 대손금 부인액 1000만원 중 500만원은 2014년 9월에 각각 부도가 발생한 어음 2매, 동일거래처 아니고요. 2매. 그 중에 한 매인 300만원은 단기에 회수하여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 처리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단기에 회수해서 이쪽 대변에 대손충당금 증가로 했든 아니면 기타 수익으로 했든 기업회계가 뭐 잡았다는 뜻이죠? 대변을 움직였으니까 수익 잡았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300만 원이 단기에 회수됐는데 전기에 부인된 게 회수가 됐어요. 즉 전기에 이 매출채권 부인을 한 적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전기의 이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가 그러니까
재각으로 없앤 거예요, 안 없앤 거예요? 없앤 거예요. 세법상은 이 사유가 인정됐던 겁니까? 안 됐던 겁니까? 안 됐던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법은 없애면 안 되는데 기업회계가 너무 일찍 없앤 뭐라고 부른다? 부당상계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저 1,000만 원은 단기부당상계예요? 전기부당상계예요? 전기부당상계라니까요. 전기부당상계 이해하셨죠? 전기부당상계인 겁니다. 전기부당상계. 자, 근데 그 중에 300만 원이 단기에 회수돼 가지고 대손충당금 증가, 즉 기업회계가 수익으로 잡았으니까 전기 손불의 회수는 단기 익불이 돼야겠네요. 즉 전기 매출 채권을 입금불사님으로 1,000만 원 해줘야 하는 거죠. 아니지, 1,000만 원이 아니지, 300이라고 그랬나? 미안해요, 내가 금액 기억을 못하겠네. 300이죠, 300? 300 맞죠? 자, 그리고 또한 전기의 대손부인액 1,000만 원 중 400만 원이 단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답니다. 그러면 400만 원은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이거는 또 단기 걸로 해서 송금 인정해주면 되겠네요. 단기 거 송금 인정. 그러면 이 400만 원에 대해서 이쪽으로 전기 매출채권에 전기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400만 원에 마이너스 유보 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단기의 대손 충당금 변동 내역은 다음 같다고 해서 기초가 3,000이요. 단기 감소가 2,000이요. 단기 증가가 4,000이요. 기말 잔액이 5,000입니다. 그럼 이렇게 5,000을 일단 써주면 되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단기의 대손금으로 처리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 것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2번이 몇 개가 지금 아직 비네. 2번이 지금 몇 개가 비는데요. 2번 걸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매출채권 중에선 잘 보세요. 300만 원하고 400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다 입증이 됐죠. 자, 300만 원은 단기에 회수했어요. 단기에 회수했어요. 그리고 또 400만 원은 단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나머지는 어떻게 됐나? 왜냐면 그 9월에 각각 부도가 작년에 발생했으니까 작년에는 채 기말까지 6개월에 소멸시효 완성이 안 됐었는데 단기에는 소멸시효 완성된 거 아니에요? 단기에 소멸시효 완성된 거 있으니까 나중에 부도 발생 6개월 경과했는지 나중에 한번 잘 따져봅시다. 부도 발생 6개월 경과실 수가 있으니까. 자, 뒤에 문제가 계속 나오는지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되겠네요. 4번의 단기의 대손금으로 처리한 내역 중에 단기 중 채무자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외상여유축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문제 없네요. 그냥 1,000만 원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도 발생일부터 9개월이 경과되어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거래처 외상매출금 7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중소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은 이거는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없애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중소기업이 하는데 내가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특수관계가 없는 A법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포기한 매출채권이 300이 있는데요. 이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서 포기한 매출채권은 대손금으로 가시면 안 되죠. 접대비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불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계정분류만 대손금이 아니라 접대비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말 재무상태표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보면 공사 미순금, 작업 진행률에 의한 미수금 3,000만 원 포함으로 해서 8,000만 원인데 이건 채권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되죠. 이거 채권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부도 발생인데요. 부도 발생일부터 7개월이 경과됐으니까 얘는 아직까지는 6개월 경과는 넘긴 했습니다만 채권에 살아있다는 뜻은 아직은 세법이 기업회계가 이거를 결산조정사항으로서 없애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결산조정이니까 굳이 세법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특보부할 보증채무 대입변제로 인해서 이거는 설정상 채권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채권이라고 해서 기타채권 3억 7천은 아무 말도 없으니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6번 보면 전기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이
5억 3,3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분모에 내리시면 되고, 7번에 당기의 판관비로 계상한 접대비가 5천만 원이고 당기 대손 성금 산입 한도액이 4,900입니다. 그러면 이 5천이 기업회가 이미 잡은 건데 지금 아까 300만 원을 더 접대비를 올려야 하니까 결론적으로 접대비 한도액은 4,900밖에 안 되는데 접대비를 총 5,300 잡은 셈이어서 접대비 한도 초과가 총 얼마가 나오냐면 40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접대비 400만 원의 한도 초과를 일단은 써드리겠습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가 400만 원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얘부터 매출 채권이 전기에 부인된 게 1000이었는데 그 중에 500은 부도 발생이었고요. 500은 뭐 어떤 사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500의 부도 발생 중에서 300은 회수가 됐죠. 300 단기에 회수돼서 전기 송금불산입을 입금불산입으로 반대 조정했고요. 나머지 200만 원은 작년 9월에 부도 발생했으니까 올해 4월부터 드디어 6개월의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이것도 이제 뭐를 인정받습니까? 전기 것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199만 9천 원까지만 마이너스 유보하셔야죠. 왜 그런지는 아시죠? 왜냐하면 이게 어음이기 때문에 부도 발생의 경우는 6개월 소멸시효 완성돼도 1,000원은 비망으로 남겨놓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채권에 1,000원이 남아요. 맞죠? 1,000원이 남아요. 그리고 나서 이 500만 원 어떻게 됐냐면 500만 원은 아까 문제 조건상 5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은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아직도 100만 원은 살아있습니다. 400만 원은 소멸시효 완성, 아직 100만 원은 살아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올해 기말까지 이 1,000만 원 중에 살아있는 것은 여기 100만 원하고 이 중에서 1,000원이 지금 기말까지 살아있어요. 상당히 좀 많이 꼬여있죠? 이 1,000원하고 100만 원이 기말까지 현재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까 4번 보시면 단기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 중에 채무자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은 일단은 1,000만 원은 이게 대손된 게 맞고, 그 다음에 부도 발생 9개월 경과돼서 극히 가능성이 낮은 거에 대한 700만 원은 없앴으면 안 되니까 여기 나중에 또 살려주셔야 하고 없앴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수관계가 없는 A법인과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서 포기한 채권은 이거는 대손으로 오면 안 되고 접대비로 다 조정해 주셨고, 옆 페이지에 단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잔액이라고 해서 031순금 8천 들어와야 하고, 그 다음에 부도 발생 6개월 경과한 거 7개월까지는 아직 살려줘도 되고, 그 다음에 채무보증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은 안 되고 나머지 3억 7천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설정 대상 제외채권은 제가 아예 빼줬고 처음부터 요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기말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잔액이 3.3이고 단기 대손은 4번에 나와 있는 1000과 700과 300 중에 1000만 원이시면 되고, 그 외에 요거 단기 소멸시효 완성된 거 1999M하고 또 소멸시효 완성된 거 4 이렇게 할까요? 그럼 마감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5999 5333 3이 나옵니다. 533 300 000 15999 000에서 이게 이제 3%가 대손 실적용으로 나오죠. 이거는 5개, 6개를 싹 다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6개 더하면 468010이 나오네요. 468010 곱하기 3% 하면 한도가 얼마 나오냐면요. 한도가 14040, 030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비교하면 한도 초과는 3,500만 원대가 나오겠군요. 3,500만 원대 35959 970이 나옵니다.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35959 해서 세무조정이 무려 이제 7개가 있는 상당히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네요. 자,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 한번 해보셔야 하고요. 특히나 전기 외출 채권에 송금불사에 당한 1,000만 원이 두 개의 거래처였고요. 하나는 부도 발생이었기 때문에 300만 원은 일단 전기 매출 채권 환입된 거 무조건 전기 손불이 환입됐으니까 입불해 주시고, 200만 원은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부도 발생 6개월이 경과돼서 올해는 송금 인정해줘야 하는데 1,000원은 남겨놓고 비망으로, 그 다음에 이 500원 중에 400만 원은 규명됐고 100만 원은 아직 그냥 기말까지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이 1,000만 원 중에 기말, 올해 기말에 영향 매출은 기말 채권으로 살려줘야 할 것은 이 보다시피 100만 원하고 1,000원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살짝 복잡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 대손충당금의 6번 문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가나주의 2015년 대손충당금 및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 인정이자 계산은 제외한 다음에 아래 답안 양식에 따라서 세무조정을 수행하라고 문제를 줬군요. 역시나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문제일 겁니다. 풀어볼까요? 1. 대손충당금 전기 2월액은 1억 7천이라네요. 1억 7천. 그리고 세법상 한도 초과액이 이미 5천만 원이 묻어있다고 하니 이거는 그냥 하나 건졌네요. 이렇게. 그리고 단기 중 대손충당금의 감소액은 4천만 원으로서 4천만 원. 근데 그것이 동금액은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외상매출금 1,500만 원. 부도 발생 6개월 경과했나? 보니까 부도 발생일이 2015년 4월 29일이니까 얘는 문제없는 단기 세법상 대손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임의포기액 잘한다. 임의포기는 이거는 아예 접대비죠. 접대비. 임의포기는 접대비예요. 그러니까 세법상 대손 사유가 이시 포기해야 하는데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조규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포기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이 또 1억 5천이 있답니다. 1억 5천. 그리고 1,500이죠. 단기 중 추가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5천만 원을 추가 설정했답니다. 회사는 보면 접대비는 이미 세법상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초과했으니 아까 그 접대비로 잘못 가야 한다는 그 금액, 접대비로 가야 한다는 금액은 고스란히 이번에 한도 초과로 기타 사회예출이고요. 자,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T계정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T계정으로 전기 2월 된 기초금액이 170이었던가요? 170. 그 다음에 단기 중 대손충당금 감소액이 40이었죠? 40 중에 150은 문제없고 1호는 문제없고, 그 다음에 아까 1,000만 원은 저쪽으로 보냈고 나머지 또 1호는 문제없고, 그러니까 1호 더하기 1호 두 개는 문제없습니다. 단기 세법상 인정되는 대손은 1,500이죠.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까 부도에 따른 외상매출금 1,500은 얼마는 빼셔야겠어요? 1,000원은 빼셔야겠네요. 비만 금액으로. 1,000원은 빼셔야죠.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추가가 얼마냐면 5천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계, 제각, 기말 나와야 할 금액은 끼워넣기로 180이 나오나요? 180? 맞죠? 180. 그래서 기말 금액은 180 이렇게 잡힐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단기말 현재 채권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채권 잔액이요. 외상매출금이 100억, 숫자가 좀 크네요. 받으러움이 그 다음에 50억, 관계회사 대여금은 13억인데 이건 어차피 대여금으로서 업무무관일 테니까 여기다가는 150억. 그냥 억으로 쓸게요. 150억. 억 단위로 이렇게 150억. 그 다음에 3번. 회사의 직전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기말 잔액은 일단은 80억이었고요. 직전기 대손 실적률이 1.5%에 달해 회사는 직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계산 시 대손 실적률에 의해서 한도 계산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보니까 80억 분의 대손 실적률이 1.5%에 달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가지고 전기 것을 한번 추정해 보라는 뜻인데요. 전기의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기말 잔액이 80억이래요. 80억. 그럼 여기다 80억 한번 써볼까요? 80억. 80억 분의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요.
2,999만 9천 원이 나오네요. 뭐 얼마 안 되는구만.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0.375% 나옵니까? 매우 작네요. 0.375%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1%를 곱해야 하고요. 150억 1,000원. 참 발음 이상한데요. 150억 1,000원에 1%면 1억 5천, 그 다음에 10원 나오겠네요. 발음 참 재밌네요. 1억 5천 10억 맞죠? 150-000-010 참 발음 재밌네. 그래서 1억 8천에서 150-000-010을 빼면 정답이 29999 뭐 얼마 나오나요? 정답은 2999990. 한도 초과는 299999990이 나오는 상당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1,000원은 부도 발생한 채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만 원을 다 없애면 안 되고요. 1,000원을 살려놓는 유보해 주셔야 하고, 한도 초과는 299999990이 나오는 상당히 재미있는 숫자의 문제군요.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채권 채무 조정을 한번 풀어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채무 조정은 솔직히 요새 이슈는 아닙니다. 요거는 글로벌 경제 위기인 08년에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하던 2000년대 초반도 그 당시에 IMF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망한 회사들이 많았었죠.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게 아직까지도 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로 많이들 뭐 불경기에 빠져 있다고 하니까 망하는 거래처들이 많아서요. 뭐 대손 충당금의 채권 채무 조정은 충분히 뭐 출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있게까지 공부하실 필요 없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도만 이해하셔도 뭐 크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주한국 회사의 10기 사업연도의 출자 전환 및 채권 채무 조정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자, 양가로 1번 2015년 4월 1일 회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법인 을로부터 액면가액 1억 원의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그때 당시에 이제 제대로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2월 1일 회사는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 전환했으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채무자가 나한테 돈을 못 갚았나 보죠. 그래서 별 수 없이 요거를 그냥 채무자의 법인으로 출자 전환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출자 전환 주식의 발행가액은 1억이고 액면가액은 1,500이고 시가는 이제 2,000인 거죠. 당해 동채권의 취득 및 출자와 전환과 관련하여 관련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요. 보시면 2015년 4월 1일 날 채권 취득할 때 채권 1,000만 원, 현금 1,000만 원으로 해서 이거 채권은 취득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거 산 거네요. 아까 보다시피 채권을 제가 샀다고 했으니까 현금 1,000만 원 내고 이 채권을 샀었는데요. 이제 그 채권이 망하려고 하니까 별 수 없이 채권 1,000만 원 없애고 그 다음에 주식을 1,000만 원을 잡았던 그런 거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채권 출자 전환을 하니까요. 대변의 채권을 1,000만 원 없애고 차변의 주식을 1,000만 원을 일단은 주식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채권 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대여를 했겠죠. 대여를 해가지고 채권을 취득했다가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주식으로 없애놨습니다. 채권의 출자 전환이죠. 이 출자 전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법인 또는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출자 전환은 아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소위 과세 이연 요건이라고 세 가지 요건을 배웠었는데 그 과세 이연 요건에 의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2015년 12월 30날 회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법인 병에게 지속적인 사업관계 유지를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매출채권 1억 2천 중 2천만 원은 면제했고요. 아예 원금을 그냥 없앴던 걸로 하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만기를 2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는 거죠. 이거 아까 배웠는데 그러면 현재 가치가 나오겠지. 다만 이 채무 면제와 채권 채무 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실무에서 소위 이제 구촉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것은 아니다. 조정전 채권의 현재 가치는 9천만 원, 보다시피 1,000만 원 손해봤어요. 이게 채권자한테 인정된다 안 된다? 이 비용은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다만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잡을 게 아니라 매출 채권을 없애야 하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이중 조정은 있을 거다라고 설명드렸고요. 회사는 조정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익인 1,000만 원을 대손상각비와 대손 충당금으로 계상했다. 그러겠죠? 또한 포기한 채권, 아까 1억 2천에서 2천만 원은 아예 그냥 포기했다고 그랬죠? 원금을 포기했는데 요거는 대손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손 처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예 원금을 포기한 거니까요. 자, 물음 1번 보시면 2015년 12월 1일 출자 전환에 따른 세무 조정을 하시오. 아까 출자 전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출자 전환 이렇게 했죠? 기업회계에서 받기로 한 채권을 1,000만 원 이렇게 없애고 여기다가 주식으로 장부가를 그대로 대체했어요. 뭔 소리인지 알죠? 장부가 대체. 세법에서는 이게 소위 과세 이연되는 그런 특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식의 시가 잡으셔야 합니다. 시가. 아까 문제에서 시가 기억해요? 2천만 원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2천만 원 있지 않아요? 네 번째 줄에 있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일당한 이익이 나옵니다. 이익 1,000만 원 나와요. 출자 전환 이익이죠. 그러면 세무조정으로 입금산입으로 주식을 1,000만 원 올려줘야죠. 주식을 입금산입으로 1,000만 원 올려주세요. 이렇게 유보. 이게 빠졌어요 지금. 그러고 물음 2번 보시면 이 경우 1. 면제하기로 한 채권 2천만 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무조정 및 법인세법상 처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2. 대손상각비 1,000만 원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간략히 말로 설명드릴까요? 일단은 서로 면제하기로 해서 아예 원금을 없애버린 2천만 원은 둘 다 세무조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둘 다 아예 원금 감면에 대해서는 세법상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니까요. 근데 대손상각비 1,000만 원에 대해서 세무조정은 서로 갈리죠. 어떻게 갈리느냐? 물음 2번. 그 중에 1, 여기 채권자하고 채무자로 설명드리면, 여기가 채권자, 여기가 채무자, 자, 아예 그냥 원금 면제한 거, 요거는 채권자도 인정, 채무자도 인정. 그래서 세무조정은 없음. 세무조정 없음. 그리고 2번, 면제한 게 아니라 현재가치 평가한 차액. 원래 얘도 불인정, 원래는. 왜냐면 세법은 현재가치 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얘도 원래는 불인정. 1번 했는데 채권자는 인정하기로 했죠. 즉 기업회계에서 보면 대손충당금 1,000만 원 그리고 대손상각비 1,000만 원을 이렇게 포기하는데 현재가치로 세법도 그대로 인정. 웬일로? 이 상각비 인정받아서 송금 인정 받으시라고요. 그래야 이 갑이 통큰 결단을 해줄 테니까. 근데 여기서 대손충당금이 아니라 매출 채권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즉 매출 채권을 다이렉트로 없애죠. 그러다 보니 이쪽에다가 대손충당금을 살려야겠네요. 맞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중조정을 해줘야 하는 케이스 되시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채무자는요. 채무자는 불인정. 무슨 말씀이냐? 웬일로 채무 면제액이 나왔어요? 야, 살다 보니 참 내가 이익이 다 나오는구나. 기뻐하고 있겠죠? 여기다가 현재가치 현할차. 자, 세법에서는 이거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채무 면제액이 결국은 세금 내란 뜻밖에 안 되잖아요. 얘 불쌍한 애인데. 그래서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입금불산이 채무면제액 또는 뭐 현할차 1000만 원의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까요? 이거 앞으로 현할차나 대손충당금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무슨 이자율법에 의해서, 소위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얘는 현할차가 이쪽으로 3번 오겠죠? 1번, 2번, 3번. 그러면서 여기서 이자, 비용 잡히는데 비용 잡힐 때마다 손불. 즉 올해 익불한 거 내년부터 유효이자율법으로 손불. 얘는 아까 대손상각비가 이게 현재 가치로 인정됐으니까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이게 뭐가 나오냐면 결론적으로 입금이 나옵니다. 이자 수익 나오는데 그 이자 수익은 세무상 부인하지 않죠. 왜냐하면 얘는 특이하게 현재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 주게 했으니까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유효이자율법으로 삼각해 나가도 전혀 여기에 대한 세무 조정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은 그 323페이지 물음 2에 양가로 1번 채권 면제, 양가로 2번 채권 조정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싹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고로 양가로 2번의 하단에는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의 해설에는 채권의 출자 논환이라고 해서 이거는 몇 장이더라? 7장인가 좀 과거에 배웠던 거 왜 있지 않습니까? 보면 1번 채권 취득 시에는 동채권의 시가는 1000만 원이고 이걸 시가대로 1000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일단 세무조정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채권의 출자 전환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채무자의 법 소정 과세이혼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어요. 아까 왜 3개 요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걸 문제 자체에서 구비하지 못한 걸로 가정했으니까 취득한 주식의 그냥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면 된다고 되어 있죠. 시가 취득가액이어서 기업회계가 주식 1000만 원 잡았어요. 왜냐면 그냥 1000만 원을 예전에 샀기 때문에 1000만 원 없앴는데 이때 세법에서는 1000만 원 없애는 게 아니라 처분이익으로 2000만 원 잡아야 해서 처분이익이 1000만 원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입금산입으로 주식 1000만 원을 유보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25페이지 대손충당금 KIFRS 특례는요. 보다시피 2012년, 그러니까 KIFRS가 처음 들어왔던 게 2011년이어서 2011년, 12년의 이슈였고요. 요새 15년 정도의 이슈는 굳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는 설명 안 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 삼아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10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